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록 오렌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양진은 천혜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 네. 바람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제 풀렸잖아요. 네, 가고 우리 싶네요. 여기 가보고 싶어요. 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7월부터는 이제 개인 여행도 풀린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네.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낙의 빌리지는 정말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바람의 마을 이야기는 한참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낙의 빌리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낙의 빌리지 꼭 데려다 주시는 거죠? 네, 네. 같이 가보시죠. 좋습니다. 일단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예. 그 오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가 이제 치바시의 이나게 구라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손노라는 단지가 있어요. 오래된 네. 오래된 그 아파트 단지인데요. 네. 원래 여기에 5층짜리의 아파트가 13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 13동이 다 허물어지고 네. 4동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면적이 좀 이제 남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남은 곳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제 하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LH 같은 그런 주택공사인데 UR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이 아하. 공간을 어떻게 쓰겠냐라는. 그래서 그때 네. 이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과 그다음에 이 바람의 마을 모체가 됐던 생활클럽 생협 치바, 이 무지개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곳에서 이제 네. 공모에 응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이 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재개발 아파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짓고 많이 높이 올라가는 것만 고민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한번 장을 열어봐 주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도 있고 공간이 또 마련이 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의 아마 욕구 조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설문조사 맞습니다. 했었죠.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앙케이트를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연세되신 분들이 주민들이 아하. 이제 좀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점점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약간 네. 그 활동 반경이 저희가 좀 좁아지잖아요. 좁아지죠. 네. 그렇죠. 뭐 내가 운전을 막 너무 능숙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어. 우리 근처에 좀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카페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하. 좀 이렇게 사랑방처럼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하.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네. 야, 좋네요. 사회복지법인이 공모사업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주민들의 욕구하고 이게 딱 만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반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네네, 맞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이 이낙의 빌리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건물이 이렇게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생활동이고 네. 하나는 복지동이에요. 오. 그런데 이제 복지동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복지동은 그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동입니다. 그래서 아하. 거기를 바람의 마을 이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주택이 있어요. 그 서포트 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서포트 하우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트 스테이. 단기 입소 그죠? 네네. 그래서 쇼트 스테이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 서비스, 데이 케어 서비스가 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요양 이제 스테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증 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방과 후 데이케어 서비스를 또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또 그 부분도 좀 네. 새로웠어요. 이게 고령자들만 하는 그 시설인데 갑자기 중증 장애 아동?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부분이 다 케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회복지 시설을 이제 법인들 이렇게 보다 보면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네네네. 시설을 묶어서 같이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어린이집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어르신들하고 아가 자라나는 세대를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이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서로에게 네네네. 윈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설을 구성할 때 같이 넣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좀 한번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데이케어 네.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소를 이제 아. 어르신들이 원했던 아, 그 진료소. 진료소가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외래 진료만 받는 아. 곳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오전에는 외래를 보시고 오후에는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이 다 방문 진료를 나가십니다. 아, 그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AI 원격 진료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1인 가구나 독거 어르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함정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사실은 만나서 직접 맞아요. 케어받기를 원하고 직접 네네. 진료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 축으로는 AI가 자기보고식으로 가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왕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방문 진료가 반드시 이 두 축이 같이 가지 않을까, 돌봄 케어에 있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네네. 좀 드는데요. 아, 여기서 이걸 또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손노 진료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다른 의료 재단에서 네. 이제 같이 이제 해보겠다. 왜냐면 이거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의료하고는 보니까 또- 네,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떤 의료의 이런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원주 지역에서도 의료 사역 네, 있잖아요. 맞아요. 가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게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의료진 확보예요. 의료진 확보인 거예요. 네.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여기 이제 외주로 계신 빼지 원장님이 않았을까. 되게 오랫동안 이제 같이 계속 계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원장님도 좀 연세가 있으시고 네. 또 힘드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의료법인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네. 것을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파트너들을 많이 모으는 거, 그리고 네.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생활클럽 무지개 마을 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생활동과 복지동 이렇게 두 네. 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생활동입니다. 이제 생활동에는 생활클럽, 생협, 치바가 일단 중심이 돼서 이제 아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생활클럽, 생협, 치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이제 MPO 법인이 2개 정도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워커즈 컬렉티브라고 하는 그 생활클럽, 생협에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가들의 그 모임이죠. 이걸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활동가들을 워커즈 컬렉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워커즈 컬렉티브가 또 운영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네네. 운영을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야채부터 도시락, 네네.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또 활용을 맞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또 별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도 네네. 있고. 그래서 요 생활동에 보면 일단 제일 큰 공간이 1층에 이제 생활클럽에 이제 네. 그 점포가 있어요. 아. 그 생활클럽 생협에서는 그 점포를 대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하. 대포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 대포에 그 매장이 있고 그 대포 안에 워커즈 컬렉티브가 운영하는 그 반찬과 어떤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약간 샵앤샵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하. 네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쪽 옆에는 이제 MPO 법인입니다. 바이크 커뮤니티 케어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또 MPO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담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 교류 그런 것도 하고 매칭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이 클럽 네. 안에서 생활부터 연구까지 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여기서 워커즈 컬렉티브라는 이 활동가들의 모임이 또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뭐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전국 단위 모임도 있고 네, 연합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네네. 게 우리 사회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네. 활동가들이 굉장히 좀 각계전투하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또 좀 조합 형태로 서로 모여서
이어서 네네. 힘도 실어주고 또 사업의 확장성까지 이뤄가는, 우리가 앞으로 아마 많이 이런 부분들은 뭐 근로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업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원주에서도 그렇고 춘천에도 이 워커즈 컬렉티브라는 이름을 이제 네. 쓰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워커즈 컬렉티브가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네. 돌봄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사 감병 내지는 네. 뭐 어떤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치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떤 연합회가 같이 있어서 정말 그 네트워킹이 정말 잘 돼 있다는 오.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 사회복지 분야에 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고급 인력도 필요할 네네. 것이고 또 각 요소에 맞는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굉장히 이쪽은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직업 창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또 창업을 할 수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 결코 레드오션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나누어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도 이런 생활클럽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좀, 우리 사회의 모델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좋은 벤치마킹의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정말 이게 어떤 한 조직이 한 조직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 여러 개가 같이 모여서 그렇죠. 정말 어떤 하나의 어떤 공간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죠. 네네.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모두 다 활용을 하지는 못하는 건물들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생활클럽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들이 음. 좀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저는 재밌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고, 특히 거주지하고 그것이 가까워서 그 거주자들의 욕구가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쵸. 굉장히 파워풀한 사회복지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꼭 이게 고령자만을 위한 어떤 시설이 될 필요 없고요. 그렇죠. 고령자만을 위한 공간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있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떤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인 장애든 신체 지적인 장애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유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예, 그런 랜드마크가 마을마다, 도시마다 곳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우리가 바람의 마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